결국은 원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있고 실행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술을 마시는 행위나 뭐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마약을 맞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원인행위가 있고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있어요. 이 실행행위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실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원인행위가 없으면 이 실행행위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책임 능력이 없어. 지금 이건 이제 감경 미약 상태지만 만약에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쳐봐요. 그럼 책임 능력이 없으면 얘는 무죄야 원래. 요 앞에 게 없으면 무죄라고. 그런데 얘를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 앞에 있는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원인행위가 술을 마셨다는 행위가 원인행위가 아니지. 그 원인행위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판례에 따를 때 판례. 이게 이제 우리 법 조문에 써 있는 거예요. 10조 3항에 써 있는 거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플러스 자의로 심신상해를 야기한 거. 요 두 개가 있어야 이 실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으면서 이거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처벌을 못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결국은 원자행위에서 케이스의 핵심은 뭘 찾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찾는 건데 이거는 다 있어. 케이스에 다 그럼 술을 일부러 먹지 술을 과실로 먹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술이 저절로 뚝뚝 떨어져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막 취했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 있어. 이거는. 그럼 결국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술을 마셨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이거를 통설은 구성요건 실행의 고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를 통설은 너 살인을 범할 생각으로 일부러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였다. 요게 이제 살인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자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 판례는 이렇게 특정 구성 요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 어쨌든 저쨌든 위험이 발생할 걸 예견했잖아. 그러고 나서 너 일부러 술을 마셨지? 그러면 너는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통설과 판례의 차이는 뭐야? 특정 구성 요건을 인식한 거를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례 입장에서 따르게 되면 너 어쨌든 술 먹고 어떤 범행을 범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다 책임을 지게 돼요.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사람을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마셨어.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마셨어. 그리고 나서 얘가 가서 살인도 하고 방화도 하고 강간도 했어. 응? 이렇게 되면 통설에 따르게 되면 살인죄만 이것만 이 원인 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어요. 이것만 책임을 져야 돼. 통설에 따르면. 왜냐하면 얘네들은 특정 구성 요건을 실행할 고의를 인식하고 일부러 술을 마시는 것만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이건 통설이야. 그러나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야, 너 처음에 술 마실 때 사람 죽이려고 했네. 너 이미 다 위험을 다 예견했네. 어떤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뭐 살인을 포함해서 모든 범행을 범할 위험을 예견하고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이것도 책임지고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는. 응?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판례는 위험을 예견하고 범행을 그냥 예견하고 이렇게 특정 구성 요건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 범행을 예견하고 너 그리고 일부러 술 마셨지? 그러면 감경 못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0조 3항의 규정은 고의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자 보세요. 자 음주운전을 할 의사 이게 고의잖아. 이거는 음주운전의 고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지. 그러나 판례는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넌 예견했기 때문에 그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상, 그죠? 교특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
인정한다는 거죠. 과실에 의한 예견 가능성. 그래서 그것으로도 책임을 지운다. 이런 얘기고요. 실행의 착수 시기는 원인행위시설, 그 다음에 실행행위시설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죠. 그죠? 3설은 안 보셔도 되고 2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검토 부분에서 우리는 당연히 실행행위시설을 취하셔야 됩니다. 제2설 실행행위시설을 취해서 하시면 되고요. 원인행위시설은 원인행위를 할 때에 이미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검토 부분에 보면 둘째 줄에 법적 안정성, 그 밑에다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해야 한다. 술을 마실 때 실행의 착수시를 인정해버리면 이게 절도의 실행의 착수인지 강도의 실행의 착수인지 살인의 실행의 착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실행의 정형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행행위 시설을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원자행위 나오면 뭘 찾아야 돼요? 케이스에서. 위험 발생의 예견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행을 범하려고 술을 마셨다. 이 말을 찾으셔야 돼.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 원자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 그거를 원자행위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그건 원자행위 아니야. 어? 뭐라고 나와야 돼, 케이스에서? 아, 용기가 나지 않아. 응? 일부러 술을 마시고 응? 범행을 준비했다. 그런 말이 나와야 원자행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 판례에 따르게 되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판례에 따르면. 자, 이제 금지착오 해결이죠. 이제 금지착오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쟁점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을 착각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실은 다 인식했어. 사실은 그대로 인식했어. 그런 상태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광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16조에 법률의 착오라고 하고요.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조회할 계기가 있어서, 자, 이 부분에 파란색 부분 되어 있죠. 지적 능력을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기다 밑줄 쳐서 무조건 암기합니다. 아시겠죠? 지적 능력 인식 기준설과 그 다음에 회피 가능성설을 합친 거죠. 그래서 지적 능력을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요게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너는 그러면 비난을 받아야 돼.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